기획부시죠?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6월에 지금 보조기기와의 호환성 검증 완료하셨다고 하셨죠? 제가 직접 완료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이제 어떤 부서에서 담당하시지요? 네, AIDT 기획부에서 담당하고 기억부. 있습니다. 그럼 부장님은 혹시 모르시나요? 아니,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 주시면 됩니다. 확실히 모르신다고 하신 것 같아서. 네, 그러면은 이게 업체가 입찰 안 하시고 그냥 정하시나요? 어떤 업체를 지금 말씀하시는지 보조기기와 호환을 검증하셨다고 하셔서 궁금해서요. 보조공학기기를 테스트랩에 배치를 해서 네, 이제 그러니까. 민간 개발사들이 오셔서 테스트 같이 하실 수 있도록 하겠고요. 개발도 같이 하시나요? 그럼 보조공학기기도? 아니, 보조공학기기를 저희가 개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미 개발되어 있는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떤 보조공학기기? 한손의 6. 한손의 6이요? 네, 를 활용한 바 있습니다. 그럼 이사님 혹시 저희 노영관 이사님 네. 사측에서 이거를 보조를 지원을 하셨나요? 개발자가? 테스트 랩에 기존 저희 점수 단말기 제품 배치를 했고 예. 그 배치한 것을 그러니까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연구나 검토가 이루어진 바는 없고 배치를 하고 그러니까 출판사들 콘텐츠를 제작한 출판사들에서 이런 뭐 스크린 리더니 전자단말기니 뭐 확대 기능 이런 종류의 보조공학기기를 전부 다 개별적으로 구매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 그 테스트 랩에 와서 테스트를 해라 이런 그래서 거죠. 저는 궁금했던 게 호환을 완료하셨다고 하셔가지고 혹시 이게 그러면 지금 2025년 제공되는 교과서에 관련된 건지 아니면 앞으로 보완을 해서 더 무언가를 하실 예정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부장님. 네, 운영된 테스트랩은 25년도에 적용되는 네. 3월에 적용되는 영어, 정보, 수학 교과서의 개발사의 제품들이 그 접근성 조건을 잘 충족하고 있는지 테스트를 와서 직접 해보시고 장애인 교원들과 함께 또 테스트해보시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테스트해보시기로 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랩의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 사업이고요. 그럼 테스트 하셨고 그러면 확정은 언제 하십니까? 이게 이제 잘 준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검정기관에서 검정 기준에 이 접근성 지침을 반영을 해서 그 적정 기준을 통과한 그 개발사들의 AIDT만이 검정이 통과해서 지금 현재 제가 검증 끝난 걸로 알고 11월 29일에 마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것도 끝났나요? 지금 이 호환되는 기기도 어떤 걸로 선정하셨다던가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오신 분 중에서? 네, 지금 왜냐면 지금 2달 남았잖아요. 저희가 교과서가 가려면 그 부분에 저희가 교원들이 테스트를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거 혹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아시는 분이 좀 답변해 주셔요. 아니, 그게 테스트랩이라는 것은 뭔가 그 기계를 선정하거나 뭐 입찰하거나 이런 단계가 아니고 케이스가 개발사들이 긍정 추론을 앞두고 이 접근성에 대해서 도저히 감을 못 잡으니까 일단 테스트랩을 구축하고 여기서 개발사들이 장애인 사용자들 만나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하고서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상황이고 그때 한소년도 있었습니다. 네, 한소년도 있었고 노트북도 있었고요. 네, 답변 감사하고 제가 사실 지금 다른 것 때문에 잠깐 올라갔다 다시 올 건데요. 혹시 그 사이 끝날까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누가 나오셨죠? 과장님 나오셨나요? 네, 저는 교육 콘텐츠정책관 이종원 장학관이고요. 교육과정교수 개발 총괄하고 있습니다. 장학관님 오셨군요. 네. 장학관님 오셨고 그다음에 지금 부장님 오셨고 이게 오셨는데 지금 한 가지만 제가 제가 듣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교사나 이런 건 아닙니다. 학생의 어떤 자리는 아니라서 정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 중에 하나인데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교과서의 목적 학업을 수행하는 일인데 이게 수행하는 학업이 아니라 어떤 업체에 이 프로토타입 검증해주는 역할을 학생들이 해야 되겠구나라는 굉장한 암담함이 느껴집니다. 열심히 하신 건 압니다. 제가 다 알고
너무 열심히 하셨겠고 이거 저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접근성 이거 껴안고서 얼마나 고생하셨겠으니까 제가 너무 잘 알겠는데 이게 이제 그 뭐 부장님, 팀장님, 과장님, 뭐 또 장학관님의 이런 사정은 제가 너무 잘 아는데 이게 문제는 이 학생들인데 그리고 같이 이제 가르쳐야 될 선생님이신데 이 문제는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배움을 겪어야 된다. 이게 배움을 겪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배움은 사실 누려야 되는 건데요. 제가 지금 굉장히 암담한데요. 장학관님 이거 제가 어떻게 하면 네. 될까요? 지금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지금 저희가 그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테스트를 운영한 이유가 저희가 지금 모든 패드에 대해서 AI 디지털 교과서 호환을 체크하듯이 그 모든 보조공학기기에 대해서 호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테스트한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다 된다라는 확인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작동이 안 된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다 우리나라 지금 BI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보급된 보조공학기구들의 리스트를 저희가 받았고 그걸 테스트랩에 다 설치해 놓은 다음에 개발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다 호환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됐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작동이 안 된다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3월에 학기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바로 이제 학생들과 교사들이 이거를 가지고 수업에 바로 임할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못합니다. 네,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제가 또 말도 안 듣다가 되는 또 제가 4시로 제가 바꿨으니까 좀 더 듣고 가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잠깐만 다른 혹시 안 계신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 지금 이제 보조마 기기 얘기로 많이 흘러가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요. 이건 학생들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장애인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수요자 당사자인 학생들이 관련해서 이제 보조마기가 확장성이라는 관점에서 뭐 어쨌든 기본 검증을 하셨다 내지는 고려했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인 면에서 그런 면을 말씀하는 건 옳다고 보지만 저는 이제 그 기술적인 면에서도 얘기할 때 기존에 그럼 우리가 그 점자 단말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점자 단말기로 뭘 볼 수 있느냐 얘네들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되게 이제 연결을 하면 스크린과 동작해서 소리가 나오는 게 전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기본으로 나오게 되는데 제가 아까 얘를 극명하게 일부러 좀 약간 좀 자극적으로 드린 얘기가 아니라 수학 얘기를 드린 이유거든요. 수학이라고 하는 이제 도형이 굉장히 입체적이잖아요. 근데 입체적이라는 게 한 손에라고 하는 그 특정 단말기 한 줄짜리에서 나온다는 게 안 될 거라는 거 이미 아실 것 같고 그게 나오는 것도 그냥 붙이면 나오는 게 아니라 별도의 솔루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장면이 나올 때 그 적당한 사이즈의 적당한 동그라미인지 X축, Y축의 그래프인지는 별도의 마크업이 다 돼서 단말기 상에서 오류 없이 나오도록 별도의 설계가 붙어서 연결이 돼야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대체 텍스트가 한 줄짜리 문장으로 나오는데 손바닥에 그리는 것만큼 못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아무리 한 손에가 아니라 별도의 다각적인 입체에 대한 단말기가 붙어도 거기에 루틴이 따라 붙지 않으면 한 줄도 안 나옵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이 친구들의 그 학습 결선을 맡고 이달에 원하는 수업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책임을 안 지고 그냥 원론적인 직위 나열이라든지 확장성에 대한 원론만 말하면 아까 우리 연구관님이 대체 이미지라고 얘기하셨는데 적합한 말입니다. 대체 이미지에 대한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 보조공학기로 확장을 한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다가갔지만 야 이게 시간과 기술과 테크닉이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그냥 여기 단말기 하나 갖다 놓고 연결하면 아이들이 수업을 해서 수학 시간을 잘 끝낼 것인가라는 거는 담보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내일 모레 이제 내 다음 달 4월에 수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학교는 엄청난 제적을 살릴 예정인데 시각장애 교장 선생님들이 모두가 되게 걱정하세요. 이걸 돈을 주고 사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제 교육부에 여쭤보니까 여담이다만 종이책을 일단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종이책으로 선택해서 필요한 경우 수업하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자기 모순적인 저희가 애매한 입장을 저희가 학부모 앞에서 해야 되는데
원래 디지털 교과서 발생할 때는 종이 교과서 한 개를 막아내고 기초 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기초 학력이 어려운 건 소외 계층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이걸로 도움을 받을 건데 막상 얘기를 했더니 어려운 점을 종이책으로 다 주겠다. 말도 안 돼. 책임에 빠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이 학부모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고 거액을 들여서 학교에 보급을 할지가 제 자신이 논리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강론에 들어와서 말하지만 당장에 닥친 거라면 빠른 시간 안에 확장성에 대한 검증을 관련 업체 하셔야 됩니다. 수학, 사회, 지도는 어떻게 얘들이 해당 단말기로 그 시간에 맞춰 할 수 있는지 빨리 시간에 맞춰서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책을 계속 할 거면 왜 디지털 걸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할 바라면 그 두 양자 간의 학습 교수는 누가 보장합니까? 일단 두 번째는 장애인 교원의 문제인데요. 장애인은 그걸 가르쳐야 돼요. 대학교는 그렇다 치지만 일반 학교에 계신 장애인 교원들은 그 핸들링을 하셔야 되거든요. 거기 보면 뭐 판서도 있고 아이들 답안을 쓰면 실시간 통계도 나옵니다. 또 평가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다 그래픽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대체 텍스트는 다 문장을 쓰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반응형 그래픽을 어떻게 대체 텍스트를 실시간으로 누가 해줍니까? 예를 들면 선 따라 긋기가 있어요.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그림이 있는데 아이들이 줄을 쫙 꺼서 해결을 하라는 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대체적으로 누가 작성합니까? 아이가 틀리게 짝대기를 걷는지 원천적으로 대체 텍스트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수학만 좀 봤는데 한 50% 정도는 이런 반응형 그래픽 이미지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각장애 학생도 할 수 없고 교원도 모니터링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아이들의 평가가 불가능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수학에서 어떻게 쓰죠? 그럼 종이책 쓰라고 합니다. 반복되는 자기 모순에 빠진 일을 가지고 2달 뒤에 저희가 학생들한테 이걸 보급할 때 어떻게 논리적 정리를 할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조학기 확장성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근원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주세요. 네네. 지금 다양한 그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공감을 하고 제가 이 점을 개선하고 있어서 사실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 간담회라고 했는데 그 장학관님께서 총괄하시죠? 아니 장학관님 말씀하시죠? 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지점을 보완할 계획을 지금 현재 세우고 계신가요? 지금 일단 저기 가이드라인에 AI 디지털 교과서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에 미비한 것들에 대한 보완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대체 텍스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표시를 했는데 대체 이미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에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시작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국제 표준에 따라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국제 표준에 지금 디지털 교과서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나라가 미국에 제가 일부 있다고는 들었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나오신 선생님 누구시죠? 과장님이신가요? 원장님이세요? 죄송합니다. 원장님 보셨는지 몰랐습니다. 어쨌든 원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교육부랑 지금 교육부 콘텐츠 정책과 과장님 저기 장학관님하고 혹시 연계해서 이렇게 협업하시는 일이 있으실까요? 이게 관련한 이 부분은 저기 캐리스 쪽에서 한번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리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같이 이렇게 미비한 점들을 보완해 가시는 팀이 있을까요? 캐리스에? 네, 저희 가이드라인 개정하는 팀이 있어서 워킹그룹을 접근성도 이제 별도의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안전성이라든가 맞춤형 기능이라든가 6개의 총 워킹그룹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중에 하나를 접근성 그룹을 운영하고 있고 네. 거기 전문가들이 참여하셔서 초기 가이드라인에서 개정이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요소를 도출하고 계시는 중이고 이번 주 말에도 이제 그런 회의가 교육부와 함께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 그거 연구 그 결과 오늘 이번 주 말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의원실에도 좀 공유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어떤 전문가들께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3월인데 지금 이 보안 사항이 이제 발견이 돼서 대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지금 수학하고 뭐가 나오겠죠? 25년도에 수학하고 무슨 영어는 그래도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수학은 어쨌든 아무리 저학년이라도 도형이 안 나올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이 관련된 거는 좀 개정을 혹시 연구 용역 예산은 있으신가요? 네, 그 UDL 프로토타입이라 그래서 올해 이제 해결이 안 되는 수학 같은 쪽에서의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1차적으로 기초 연구를 한 적이 있고요. 추가적인 그 내용을 예산을 지속적으로 조금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하겠습니다. 그 장애 교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교원 관련해서 이제 이게 학습자랑 또 다르게 이제 또 제공해야 되는 정보들이 있을 것이고 학생의 그 인풋에 따라서 아웃풋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저는 교사는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김원용 위원장님 이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관련해서 그 아웃풋 관련된 접근성을 어떻게 지금 적용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학생의 답안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응답을 해주거나 평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마 교사용 대시보드를 아마 접근성을 강화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건 개발사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 하면 혹시 들리실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상교육에서 AIDT 개발하고 있는 임진영이라고 하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접근성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좀 많은 그 궁금점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는 지금 이 간담회에서 함께 해주신 SNC랩이라는 접근성 컨설팅 업체를 개발 초부터 사실 같이 해서 1년 동안 꾸준히 진행을 했고요. 사실 이제 대체 텍스트에 대해서도 대체 텍스트만 있으면 이 수업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개발 초기부터 대체 텍스트가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개발이 되면 나중에 수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초기부터 그런 부분은 스크린 리더로 최대한 읽을 수 있도록 일단 개발을 했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대시보드 관련된 제가 지금 떨려가지고 대시보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컨설팅을 받았어요. 왜냐면 저희 내부에서도 그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습 결과가 상중하로 나와. 근데 이거를 그래프를 볼 수가 없어. 그럼 이걸 어떻게 제공해줘야 되지? 라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직접 대표님께 드렸고 그래서 이제 전달받은 바로는 그 그래프를 보여줄 수 없으면 표라도 있어서 상중하 학생이 현재 뭐 상위 3명, 뭐 중위 뭐 8명 그리고 그 학생이 누구인지 목록이더라도 별도의 메뉴를 통해서 교사에게 제공이 된다면 일단 그것이 충분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교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컨설팅을 받아서 현재 저희 AIDT에는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시각적으로 이제 구분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 패턴도 다 넣어뒀거든요. 예를 들면 상이 표현하는 패턴이 다르고 중이 표현하는 그런 그래프에서의 패턴이 달라서 그런 부분도 최대한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다 반영할 수는 없더라도 최대한 의견을 받으면 현장에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장 테스트 아까 그 랩에서 하셨던 것처럼 그 보조공학기기 확장성 관련해서도 테스트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비상교육 이라고 하셨나요? 네, 비상교육. 네. 하셨는데 여기도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보조공학기기들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무언가 대체 보조공학기기를 통해서 테스트가 완료되는 선생님 지금 현장 교원들과 완료가 됐나요? 테스트가? 안녕하세요. SNC랩 장선영 대표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비상교육하고 진행을 할 때 장애인 교사, 그러니까 저희 이제 실제 이제 교사분들을 직접 모집을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일부 장애인 교사, 그 다음에 학부모분,
그다음 장애인 학생까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비장애인 장애인으로 사용자를 구성해서 전맹 시각장애, 저시력 시각장애, 청각장애까지 테스트를 했고요. 그다음 보조공학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센스리더나 태블릿에 있는 보이스오버랑 그 톡백 이렇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공학기기에서 전자 단말기나 뭐 다패드 이런 것들까지 구현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개발사에서 처리해야 되는 또 부가적인 작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